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58년 전 분단과 냉전이 불러온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먼저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4.3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가슴에 감추고 고통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은 제주도가 화려하고 놀러가고 싶은 땅이었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물도 없고 땅 또한 밀도가 높은 현무암질 암석의 척박한 땅이자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 계속 쭉 존재해오던 지주 전호제가 약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1924년 전라도에서만 541건이나 일어났던 소작쟁이가 제주도에서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이죠. 제주는 지주와 소작농의 싸움이 아닌 현지인과 외지인의 갈등이 주를 이루었던 섬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삼별초가 그러했고 일제시대에는 이 땅에 들어온 일본이 그러했죠. 전통적으로 지주 계급이 취약했기에 일본에 빼앗긴 땅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주는 전체 농지의 20%가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에 빼앗기게 되고 생산수단을 잃어버린 제주도민들은 살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의 약 60% 이상이 제주도민이었습니다. 을 정도로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는 제주도민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수치였습니다. 이들은 일제 치하에서 각종 차별을 겪어야 했고 자연스레 일제의 저항의식 같은 시민의식이 성장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합니다. 해방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조국의 땅에 살기 위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주도에는 약 6만여 명의 사람들이 해방된 조국에 들어왔는데 평소에 지주계급이 취약했던 제주에서는 자연스럽게 기국자들과 현지인들이 힘을 합치게 되고 곧이어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는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서 출발합니다. 제주인민위원회는 1946년 당시 좌익 총궐기에도 참여하지 않았을 정도로 미 군정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1947년까지 제주도는 중앙세력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도 냉전의 쓰나미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자신의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었는데 결국 이 갈등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전국에서는 단독 선거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47년 3월 1일 당시 해방된 조국에서의 두 번째 3.1절 행사에서 제주도 사람들은 단독 선거 반대 시위를 기획했고 행사 당일 모두가 단독 선거 반대를 외치면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총성 한 발이 들려오고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이날 행사 도중 경관이 타고 있던 말에 한 아이가 치였는데 이를 경관이 무시하고 지나가자 시민들이 경찰을 향해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정말 황당하게도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이날 경찰의 발포로 주민 4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2명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을 거두게 됩니다. 4월 5일자 독립신보의 제주도립병원 내과과장 김시존 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부검 결과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뒤쪽에 총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피해 장소 또한 경찰서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골목이나 거리였는데 이러보아 판단하면 당시 경찰들이 도망가는 군중을 향해 발포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경찰들은 사람들에게 조준사격을 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럼 왜 경찰들은 시민들에게 이처럼 강경 대응을 한 것일까요? 당시 시민들을 향해 발포한 경찰들 대부분이 제주도 출신이 아닌 충남, 충북 경찰서에서 파견을 나온 응원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소 과격
과격한 테러에 가까운 시위를 목격 진압하면서 시위 군중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미 발포 경험 또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제주도 사람들이 단순히 진압해야 하는 대상이었지 지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년의 사건이 제주도 4.3 사건의 시작이라고 많이들 말하는 관덕정 발포 사건입니다. 이날의 사건으로 당시에는 합법이었던 남노당이 제주도에서 3.1절 유혈사태의 항의 차원에서 파업을 결의했는데 불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와 있던 제주도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제주도의 모든 행정 업무와 교통, 통신이 전면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미 군정은 이 파업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응하는데 당시 경무부장 조병옥을 제주도로 급파시킵니다. 하지만 해결은 고사하고 조병옥은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 되었던 응원경찰을 충원시키고 특별조사과를 신설하여 약 500여 명의 제주도민들을 폭동주모자라는 제목으로 체포해버립니다. 이런 그의 강경한 진압은 당시 그가 속한 한민당이 단독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이를 반대하는 반대파를 척결하자는 그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체포된 이들 대부분이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나면서 조병옥의 강경책은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 군정과 조병옥을 비롯한 제주도의 우익 세력들은 더욱더 박차를 가해 제주도민들을 탄압합니다. 우선 제주도지사와 치안을 담당하는 감찰청장 등을 전격 교체합니다. 새로 부임한 제주도지사 유해진은 제주도와는 1도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전북 완주의 지주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릴 적에는 홋카이도에서 직접 승마를 배우고 영국인 가정교사를 두어 공부했으며 당시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토스트를 거의 매일 즐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민사상과 귀족의식으로 똘똘 뭉친 그는 제주도지사로 부임하자마자 총파업에 관여했던 도청 직원들을 해고시켰고 심지어 학교 교사들까지 미군정의 정책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쫓아버리면서 제주도의 상황은 점점 막장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기에 신입 감찰청장으로 부임한 김영배는 현지인 출신의 제주 경찰들을 절반가량 모조리 쫓아버리고 그 자리에 외지인 출신의 응원 경찰들을 충당시키는데 그 결과 당시 약 330여 명 정도 되는 제주 경찰 중 절반이 넘는 170여 명이 외지인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에 설상가상 제주도에서 우익 성향의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주로 북조선에서 넘어온 사람들로 구성원 대부분들이 극렬한 좌익 혐오자들로 좌익에 젖자만 들어도 무자비한 테러를 감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들을 서북청년단으로 부르는데 이들은 4월 3일 직전까지 경찰의 2배가 넘는 800여 명으로 구성된 제주 최대의 단체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힘을 키운 미군정은 본격적으로 제주도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제주도민 전체를 좌익 세력으로 규정한 이들은 1947년 8월 13일 길가에 좌익 선전 포스터를 붙이던 한 청년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날에는 밭에서 단순히 놀고 있던 여자아이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등 본격적인 공세를 취합니다. 이런 미 군정과 경찰들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제주도민들은 한라산 기슭의 중간산에 위치한 마을들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상황이 점차 미군정으로 기울어가던 상황에서 1948년 1월 22일 제주 남노당 간부 수십 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체포 도중 도망친 김달삼과 체포되지 않은 곽혁화, 이덕구 등은 이에 대한 항의로 2월 8일 대대적인 시위를 감행합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이승만 타도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고 서북청년단, 경찰 등 시위를 진압한 세력들과 충돌이 벌어지게 되면서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찰은 철저한 보복을 실시합니다. 3월에만 3명이 고문으로 살해를 당했고 마을 수십 개가 불법적으로 검문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찰들의 제주도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진압작전으로 남노당 제주지부는 무장투쟁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남노당 제주지부만의 단독 결정이라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어쨌든 1948년 4월 3일 새벽 1시 오름에 불을 지르는 것을 시작으로 남노당 제주도 당부 약 500여 명의 무장대가 수십 명씩 조를 이루어 당시 우익 세력이 많이 거주하던 북제주군 9월 마을을 습격하였고 당시 그 마을의 구장 문영백의 10살, 14살 된 두 딸을 죽창으로 죽이고 대동청년당 문기창과 단원 문창수를 죽였으며 관청을 습격, 그곳에 무기고에 있던 카빈총과 같은 무기들을 탈취하였고
후퇴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경찰관 4명을 사살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습격의 밤이 지나가고 해가 뜨자 무장대는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시민 동포들이여, 경애하는 부모 형제들이여, 4월 3일 오늘 당신의 아들, 딸, 동생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매국 단독 선거, 단독 정부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안전한 민족 해방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난과 불행을 강요하는 미제 식인종과 주구들의 학살 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찰들이여, 탄압이면 항쟁이다. 제주도 유격대는 인민들을 수호하며 동시에 인민과 같이 서고 있다. 양심 있는 경찰원들이여, 항쟁을 원치 않거든 인민의 편에 서라. 4월 5일 무장대는 인민유격대를 결성, 사령관에는 김달삼을 임명하고 본격적으로 제주경찰과 미군정과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령관에 임명된 김달삼은 본명이 이승진으로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 중앙대를 입학하였고 한때는 제주도의 대정중학교 교사로 재직한 인물로 이 사건 이후 북으로 건너가서 북한 핵심 정치인 강문석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북한 정계에 진출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그에 대한 이력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혼돈과 막장의 4월이 제주도를 강타하게 되지만 5월에 예정된 남한만의 단독선거 결정은 바뀌지 않았고, 단독선거를 앞두고 우익의 김구와 김규식, 좌익의 김일성, 김두봉이 만나서 회담하는 일명 4김 회담이 개최가 되는데, 이에 한반도는 선거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시위와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상황은 혼란 그 자체가 됩니다. 이런 한반도 내에 혼란한 전국을 수습한다고 미군정은 상대적으로 제주도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이때를 이용해서 제주도의 무장대는 공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에 경찰 토벌대도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면서 제주의 4월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싸움에 선량한 제주도민들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컸다는 것입니다. 동굴이나 한라산 산기슭에 숨어서 게릴라 작전을 펼치는 무장대를 완전히 토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외지인들이 많았던 제주 경찰들은 이를 제주도민의 협조 때문이라고 생각, 제주도민들을 좌익의 협조자 빨갱이로 몰아가면서 보복작전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에 설상가상 소련이 UN 회의에서 남조선에서는 미군정의 폭정에 대항해 주민들이 각지에서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주도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연설하면서 미국을 대대적으로 비난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미 군정은 빠른 시일에 제주의 폭동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미국 본토에서 하달받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는 제주도의 경찰 병력이 아닌 군 병력이 진압에 참여합니다. 만약 군 병력이 투입된다면 최악의 경우 27만여 명의 제주도민 중 절반 이상이 사망하게 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최악의 상황만은 막기 위해 무장대 김달삼과 제주 구현대장 김익렬 중령이 비밀리에 회동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은 거의 4시간 동안의 협상 끝에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째, 72시간 내에 전투를 완전히 중지하지만 혹여 선발적으로 충돌이 있으면 연락 미달로 간주하고 5일 이후의 전투는 약속행위의 배신으로 본다. 둘째, 무장 해체는 점차적으로 하되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전투를 재개한다. 셋째, 무장 해체와 하산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주모자들의 신병을 보장한다. 이날의 협정으로 제주도에는 한동안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평화협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우익 세력들은 당시 제주 비상경비사령부 책임자인 경무부 공안국장 김정호가 서울로 올라가 경무부장 조병옥을 독대, 4월 29일에는 심지어 미군정 장관 딘 소장이 삐리에 제주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상황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던 제주도의 5월, 제주도에서는 5월이 시작되는 날 하늘에서 지옥불이 떨어진 것처럼 거대한 산불이 나기 시작합니다.